제2부 수학교육 철학에서 10년 동안 어떤 주제가 출제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1장 플라톤주의와 제4장 이데올로기와 수학교육은 10년 동안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제2장 준경험주의는요, 절대주의 수리 철학의 명칭을 쓰시오 단답으로 나왔고, 전면적 판례에 의해 추측이 비판되었을 때 대응하는 방식이 15년도, 20년도 출제되었습니다. 이때도 단답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준경험주의 관련 개념이 단답으로 나왔습니다. 이때 하나는 그래도 우리가 잘 쓸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는 부분에서 출제되어서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22년도에 준경험주의에서 단답, 또 23년도에도 준경험주의에서 단답이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 어디서 출제되었으니까 올해는 이거 안 나올 것 같다, 이거 안 봐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전년도에 나왔던 단원이어도 당연히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장 구성주의. 구성주의는 사회적 구성주의에서 객관화된 지식을 얻기까지 거쳐야 할 과정을 지문에서 분석하는 게 18년도에 나왔고요. 사회적 구성주의와 차별화되는 급진적 구성주의의 원리가 21년도 4점 중에 2점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문제와 이론을 정리할 때는 보라색으로 사람 이름, 노란색으로 용어 또는 명칭, 연두색으로 용어나 명칭에 대한 설명, 그리고 설명 중에 중요한 것은 파란색,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분홍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제1절 수학적 지식의 확실성의 문제에서는 절대주의 수리 철학의 명칭을 쓰시오 라는 문제가 22년도에 단답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논리주의, 직관주의, 형식주의 각각의 설명을 읽어보시고 어떤 방식으로 수학적 진리의 안전한 기초를 확립하고자 했는지, 그리고 학자들의 이름 한번 살펴보시고 각 주의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주의 수리 철학은 수학적 지식을 절대적으로 확실한 진리라고 보는 주의인데요. 왜 이 절대주의 수리 철학이 등장하게 됐는지 이 계기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칸토르가 무한 집합에 관한 이론을 제시하면서 그 과정에서 영리가 발견됐다. 그래서 수학적 지식의 기초를 확립해서 수학은 확실한 진리다 라는 이 관점을 유지하고자 세 가지 학파가 등장했습니다. 각 학파에서 논리주의는 수학을 논리로 환원해서 P이면 Q이다 와 같이 수학은 진리다 라는 것을 보이려고 했고, 직관주의는 직관에 의해서 수학적 지식, 개념, 정리가 자명하게 되는 것이다. 진리는 유 한 번, 지금 무한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했으니까 유 한 번의 단계로 구성 가능함을 보임으로써 확립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형식주의에서는 수학을 공리체계로 구성하고자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기호를 다루는 형식체계로 수학을 보고, 기호는 의미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호를 다루는 규칙 체계가 건전한가 하는 문제만 다루면 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건전성이라는 것은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 무모순성, 그 체계가 모든 수학적 명제가 그 체계 내에서 증명 가능하거나 반증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완전성이 있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유 한 번으로 구성될 수 있음을 밝혀야 한다 라고 했으니까 직관주의, 나는
수학을 공리체계로 구성하고자 했기 때문에 형식주의,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한 절대주의 수리 철학에서 수학은 절대적으로 확실한 진리다 라고 보이고자 시도했던 모든 노력들이 성공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라카토스의 오류주의, 준경험주의가 나오게 됐습니다. 준경험주의에서는 수학이 절대적으로 참이다, 진리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수학은 발레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잠정적으로 참이다. 발레가 등장하고 나면 그 발레를 다루는 과정에서 다시 수학적 지식이 성장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레가 등장했을 때 그 발레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15년도 기출을 보면 이 기역과 같은 발레가 등장했을 때 현덕이가 니은과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대응 방식이 무엇인지 쓰시오가 1점이 되겠습니다. 발레를 예외로 인정하면 원래의 추측을 옹호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니은은 예외 배제법입니다. 예외 배제법으로 발레에 대응하다 보면은 과대 또는 과소 일반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년도 기출을 보면 증명된 추측은 그대로 두고 오히려 발레가 잘못되었다고 본다. 괴물배제법. 니은. 발레가 출현하게 된 원인이 되는 부분 추측을 찾아 원래 추측에 합체시킨다 라고 했으니까 보조정리합체법이 되겠습니다. 우선 발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원래의 추측을 반박하는 전면적 발레, 부분 추측을 반박하는 국소적 발레. 전면적 발레, 그러니까 원래 추측을 반박하는 전면적 발레가 나타났을 때 이렇게 네 가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발레가 나타났으니까 원래 추측 틀렸네 라고 인정하는 것. 두 번째, 추측은 이미 증명되었기 때문에 증명된 추측은 옳으며 오히려 발레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발레를 배제하여 원래의 추측을 존속시키는 괴물배제법. 다면체는 어떻고 저떻다라는 추측이 있었고 이걸 증명을 했어요. 근데 발레가 등장했다라고 하면 나 이거 이미 증명했는데 증명했으니까 얘는 옳다, 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발레가 잘못됐다. 발레가 다면체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괴물배제법의 주된 관심은 추측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발레를 추측이 성립하는 영역 밖으로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물배제법은 추측에 포함된 개념을 다시 정의해서 발레를 추측이 성립하는 영역 밖으로 몰아내고 추측은 살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용어가 처음보다 정교하게 제정이 된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새로운 발레가 나타날 때마다 예외에 대하여 언급한 조건절을 첨가하여 안전한 영역으로 철수하는 방법입니다. 아까와 같이 다면체는 어떻고 저떻다라는 게 있었고 내가 그걸 증명을 했다. 그럼 발레가 등장했을 때 얘는 다면체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괴물배제법이 아니라 얘가 다면체는 맞지만 이거에 속하지 않는다. 이 추측에 포함되지 않는다. 얘는 예외다 라고 보는 거예요. 얘를 제외하고 얘 빼고 이 추측이 성립한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외배제법에서는 그 추측에 대한 발레가 아니라 예외다. 그래서 발레를 예외로 인정하고 주된 추측을 예외가 배제된 안정한 영역으로 한정시켜서 원래의 추측이 성립하는 영역을 축소 하여 추측을 개선한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추측이 성립하는 영역에서 예외 빼고
예외가 등장할 때마다 예외를 이렇게 뺀다. 그래서 원래 추측이 성립하는 영역을 이렇게 축소하다 보면 얻어진 새로운 추측은 처음 추측의 증명된 부분 추측들과는 동떨어진 다른 추측이 얻어질 수도 있다. 축소된 영역 밖에 발레가 존재하는지, 영역을 더 축소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탐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추측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와 같이 추측이 타당한 영역으로 추측을 제한하여 개선을 시도하는 것은 이 예외 배제법은 과대 또는 과소 일반화를 초래할 여지도 있다. 15년도에 출제된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보조 정리 합체법. 추측이 있으면 그 추측, 다면체면 이렇다. 이 중간 과정, 다면체가 이렇다라고 증명하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여러 개의 보조 정리, 부분 추측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발레가 등장하고 나면 발레가 등장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이 부분 추측이 하나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래 추측에 합체시켜서 증명을 고치는 방법이 보조정리 합체법입니다. 발레가 출현하게 된 원인이 되는 부분 추측을 찾아 그것을 원래 추측에 합체시키고 증명을 고치는 방법. 보조정리 합체법에서는 새로운 추측을 발견하는 과정과 그 추측을 증명하는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라카토스는 발견과 정당화의 논리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된다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하나의 추측이 있었고 얘네를 부분 추측으로 분해를 했습니다. 발레가 등장했을 때 얘가 왜 발레가 되는지, 왜 이 추측이 성립하지 않는지 그 원인이 되는 부분 추측이 있고 이거를 합쳐서 새로운 추측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가 새로 만들어진 추측의 증명이 될 거기 때문에 새로운 추측을 발견하는 과정과 증명, 정당화의 과정이 하나로 합쳐졌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보조정리 합체법입니다. 그 다음에 라카토스 중경험주의 관점에서 수학적 지식의 성장 과정을 지문에서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라카토스의 수학적 지식의 성장 과정 4단계는 추측이 등장, 추측을 제기하고 추측을 부분 추측으로 분해하고 발레가 등장해서 추측과 증명을 반박하고 증명을 검토해서 증명과 추측을 개선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방정식은 두 실근을 가진다는 추측을 제기하는 것이 1단계, 추측을 부분 추측으로 분해하는 과정이 2단계, 발레가 등장하는 과정이 3단계, 잘못된 부분 추측을 찾아서 추측을 수정하는 것이 4단계. 그래서 여기 개선하는 과정까지 4단계가 되겠습니다. 추측 등장, 추측을 부분 추측으로 분해, 발레가 등장, 분석하여 원래 추측을 개선하는 단계, 이렇게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소에 수험생분들이 잘 보지 않는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평등 수렴과 같이 추측에 대한 발레가 등장했을 때 증명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원래의 추측에 합체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새로운 개념을 증명생성 개념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라카토스의 오류주의 수리철학을 중경험주의 수리철학이라고 한다. 우리가 원래 라카토스의 중경험주의를 배우고 얘를 오류주의라고도 한다 라고 하기 때문에 니은은 좀 쉽게 맞출 수 있었지만 기억은 아마 맞춘 사람이 거의 없지 않을까 라고 추측합니다. 네, 이제 3장 구성주의입니다. 18년도 논술형으로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의 객관화된 수학 지식을 얻기까지 거쳐야 할 과정의 관점에서 지문을 분석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사회적 구성주의에서는 과정 1, 주관적인 수학적 지식이 공표되고 공적인 비판과 재구성 과정을 통해 객관적 지식이 되는 과정이 있고, 두 번째 과정은 객관화된 수학적 지식을 학습을 통해서 주관적인 수학적 지식으로 얻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 1을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과정 1을 보면 사회적 구성주의는 과정 1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주관적인 수학적 지식이 객관적인 수학적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과정이 필요하다. 여기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지식 형성 또는 구성의 과정의 핵심적인 것으로 등장한다. 공표된 수학적 지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과 조사의 대상이 되는데, 라카토스는 증명과 반박의 논리에 따라 재형식되고 객관적인 수학적 지식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주관적인 수학적 지식 공표, 공적인 비판과 재구성을 통해 객관적 수학적 지식이 된다. 요거 그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18년도에 이 문제가 나온 다음에 실론에 이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실론에 이 지문이 그대로 실리고 이 지문을 사회적 구성주의 이 관점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18년도 내용에 대한 모범 답안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실론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중학교 기하 영역에 관한 수업 상황의 일부이다. 사회적 구성주의의 객관화된 수학 지식을 얻기까지 거쳐야 할 과정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개인적 지식의 공표, 공적인 비판과 재구성, 그리고 합의의 과정을 거친다. 원주각과 중심각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성질을 학생 A와 B가 서로 다르게 공표하였고, 어디냐면요. 각 A, P, B는 호 A, B에 대한 원주각이므로 전피의 위치에 관계없이 성립할 것 같다 라는 의견이 하나 있고, 원주각은 맞지만 전피의 위치가 변하기 때문에 각의 크기도 변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학생 A와 학생 B의 주관적인 의견이 공표되었습니다. 원주각과 중심각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성질을 공표했다. 이후 그림 1, 2, 3 각각에서 원주각과 중심각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학생들 사이의 공적 비판과 토의 과정, 공적 비판과 토의 과정을 거쳐서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같고 그 크기는 중심각의 2분의 1이다 라는 객관적 수학 지식의 합의, 객관적 수학 지식의 합의, 이렇게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관적인 수학적 지식 공표, 공적인 비판과 재구성, 공적인 비판과 재구성, 그리고 객관적 수학 지식의 합의,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년도에는 사회적 구성주의와 차별화되는 급진적 구성주의의 원리를 설명하시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실론에 보시면은 사회적 구성주의가 나올 때 급진적 구성주의와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급진적 구성주의에 세 가지 원칙이 있고, 사회적 구성주의는 지식의 자주적 구성의 원리, 지식의 생장 지향성의 원리, 이 두 가지는 수용하면서 급진적 구성주의의 지식의 비객관성의 원리는 사회적 구성으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구성주의와 차별화되는 급진적 구성주의의 원리는 지식의 비객관성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지식의 비객관성의 원리, 명칭 1점, 그리고 설명이 1점이 되겠습니다.
구성주의에서는 사회적 구성주의가 중요하고 그것과 다른 급진적 구성주의의 특징을 다루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해서 2부 수학교육 철학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이것들을 먼저 위주로 공부하시고 또 기출되었던 이 단원을 구석구석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1장과 4장은 10년 동안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제하지 않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2장, 3장을 열심히 보시면 되겠습니다.